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사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 내용 보실 텐데요. 26번부터 38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집단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 집단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개인 상담에 더 적합한 내담자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이제 집단 상담이 다양한 심리 치료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필요한 그런 내담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배우고자 하는 내담자. 집단 상담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사람들에게 배려와 존경심을 배워야 하는 내담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내담자.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 자기의 관심사나 문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 조언이 필요한 내담자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가 위급하고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내담자.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한, 위급하고 이런 해결 방법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담자는 집단 상담보다는 이제 개인 상담이 필요하겠다.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집단 상담에 필요한 적합한 내담자는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집단 상담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 상담이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집단 상담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상담의 장점.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장점들을 이해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기억, 실험실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과정 속에서의 유사한 실험실 역할을 이제 집단 환경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겠다. 이제 구성원끼리의 소속감,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디귿,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통찰을 얻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배울 수도 있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진다. 개인적인 문제가 소홀히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에게 유사성과 친근감을 전달하면서 자기 탐색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기술. 자기에 대한 노출을 하는 기술. 자기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이제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내용 또 계속 보시면 이제 뜨거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상담자, 대면하는, 1대1로 대면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제 수프의 침뱉기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그것들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주로 이제 아들러 상담, 개인주의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담자의 어떤 정서,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상담자가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담자의 어떤 표현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자기 노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의 유형은? 보기 내용 보시면
시간적인 집중성을 갖고 있다. 시간적 집중성. 그리고 두 번째, 심화된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집단이다. 심화된 상호작용. 그리고 피로가 역할 가면을 벗겨준다. 네, 피로. 예, 이 내용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피로를 통해서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피곤하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가면들을 벗고 자기 본래 모습을 이제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피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형식이다. 마라톤 형식의 집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제 집단을 마라톤 집단이다. 이 마라톤 집단은 이제 스톨로 모형이다. 네, 스톨러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만난 집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로저스 모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마라톤 집단도 참 만남 집단의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라톤 집단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집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이 이제 마라톤 집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보기 내용 좀 살펴보시면, T 집단은 이제 훈련 집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감수성 훈련 집단은 이제 인간관계 기술을 우리가 더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정서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활동, 그 집단 안에서 활동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조화 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집단의 유형 내용들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집단 상담자의 침묵에 대한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침묵에 대한 처리. 침묵하는 데에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이유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을 우리가 집단 상담자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보기 내용을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여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탐색한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유를 탐색하는 거.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 2번, 침묵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제 질책하지 않고 집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침묵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호명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관심을 두되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름을 불리우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한다. 회기가 끝날 때 말이 적은 내담자에게 이 회기에 대한 어떤 소감을 묻는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집단 상담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상담의 과정, 초기, 과도기, 작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준비 단계가 있고 뒤에 이제 추후 단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핵심적인 4가지 단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과도기 단계죠. 세 번째 작업 또는 생산 단계. 네 번째가 이제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중요한 과업들이나 반응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낯선 그런 그 구성원들이 처음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탐색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집단 상담자도 낯선 어떤 타인의 한 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도 이제 그 참여하는 구성원과 계속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도기적 단계는 이러한 탐색과 관계 형성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집단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목적 달성 과정. 이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 형성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에 가기에 어떤 중간 과정이 있다. 이 중간 과정이 바로 저항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단 상담자는 저항과 갈등을 잘 처리해야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 그죠? 생산적인 단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목적 달성이 다 이제 되었으니까 네, 헤어지는 이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핵심적인 집단 상담 과정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과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침묵이 많고 어색하게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단계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탐색과 관계 형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2번, 과도기적 단계는 집단원의 불안감 그리고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그죠? 불안감이나 방어적인 태도 그렇기 때문에 네, 저항이나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작업 단계는 집단에서 갈등이 인식되는 단계이다. 예, 갈등이 인식되는 것은 이제 과도기적 단계죠. 작업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결 단계에서는 네, 헤어짐에 대한 감정을 다룬다. 이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마무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5번,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을 통해서 어떤 경험과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집단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 내용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윤리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학회나 협회마다 약간씩 다른 상담자 윤리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 네, 전문성이나 성실성. 상담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내담자와의 어떤 그런 계약, 그죠? 상담을 하기로 하면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밀 보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의 예외.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비밀 보장의 예외 사항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예외 사항이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얻게 된 그런 정보들은 이제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이중 관계가 있는데요. 금전 관계라든지 성적인 관계. 그죠?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들을 이용해서 어떤 착취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 네 번째는 이제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할 것, 그죠? 내담자에게 손해가 가면 안 되고 이러한 그 상담이라는 것이 내담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시면 집단 상담자는 가능한 한 그 집단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죠? 집단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친구나 가족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상담자가 이끄는 집단에 참여시킨다. 친구나 가족, 그죠? 친구나 가족, 네, 이중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3번, 비밀보장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이제 비밀보장,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그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집단 상담자는 내담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5번 상담자가 익숙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기법을 집단에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원들의 문제 행동 그리고 대처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집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문제 내용들, 유형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대처 방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은 보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화 독점. 그죠? 대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의 내용, 그 주제들을 이제 자기 걸로 자꾸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원 간의 피드백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제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거,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집단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통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번, 습관적인 불평. 습관적인 불평은 이제 집단, 또는 집단 상담자, 아니면 집단 이외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런 불만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에게도 이제 불평, 불만이 계속 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불만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면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불만 사항이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거 옳은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 사실적인 이야기는 이제 어떤 감정이 배제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뉴스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실 내용들을 이제 나열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되게 되면 집단에서 역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루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집단에서의 어떤 역동, 생산적인 작업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집단 상담자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에 이제 휘말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나 감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피드백이 좋다. 4번 적대적 태도. 적대적 태도는 이제 어떤 공격성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적이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형식의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 그럴 때 이제 집단 안에서의 어떤 친밀한 응집성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것들 갖기가 어렵겠죠. 다른 집단원의 집단원에 대한 피드백, 그죠? 이런 피드백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집단 안에서 옳은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소극적 참여, 침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 안에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좀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상담 기술이 아닌 것은 게슈탈트 집단 상담 프리츠 펄스가 제안했던 게슈탈트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 상담이다. 1번 뜨거운 의자. 그래서 이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가 1대1로 대면하는 하체요. 그죠? 뜨거운 의자와 같은 형식의 집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집단 속의 개인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인생 각본 분석, 각본 분석, 그죠? 각본 분석, 그죠? 교류 분석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석, 각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교류 분석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교류 분석에는 이제 4가지 분석이 있다. 자아 구조 분석, 의사 교류 분석, 게임 분석,
네, 각본 분석. 네, 인생 각본 분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분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게시탈트 집단 상담에는 이 인생 각본 분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닌 것이 되겠죠. 현실 검증. 네, 현실 검증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투사와 관련된 내용.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을 것이야 라고 하면 실제로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의 어떤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초점 두기. 그래서 정서나 감각, 느낌, 감정 이런 데 이제 많이 초점 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다. 차례로 돌아가기, 네, 차례로 돌아가기 같은 그러한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개방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개방 집단 반대는 이제 폐쇄 집단이 되겠죠.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개방 집단은 이제 회기가 진행되면서 구성원이 이제 탈락이 될 경우에 새로운 구성원이 이제 계속 바뀌는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형태의 집단이고, 폐쇄 집단은 이제 처음에 모집된 구성된 집단원을 마무리할 때까지 종결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구성원의 변화가 없는 그런 집단이다. 변화가 있는 그런 집단이다. 구성원 변화가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원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이러한 그 집단의 분위기가 활성화된다. 그렇지만은 구성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초기 작업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깊은 작업이 어렵다. 또는 응집성 발달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폐쇄 집단은 새로운 자극이 이제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그 주제에 우리가 이제 몰입될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응집성 발달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생산적 작업이라고 하죠. 생산적 작업이 이제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자극이 어렵다. 이제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이제 집단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방 집단. 응집력, 응집성은 잘 높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구성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디어 도입에서 이제 분위기 조성이 좋다. 새로운 집단 참여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제 새로운 집단원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 그죠?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REBT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BT 앨리스가 이야기하는 합리정서행동치료를 이야기하죠. 합리정서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상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정서행동치료 REBT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앨리스, 그죠? 앨리스, 그 다음에 아리비티, 비합리적 신념, 요걸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대치하도록 돕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타인이 자기를 통제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에 욕구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통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욕구에서 이제 기본 욕구를 떠올리시고, 통제에서 바로 선택 이론을 떠올리시면, 요 내용을 이제 합친 내용이 바로 이제 현실 치료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이제 의미 단위들을 엮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상위 개념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 기본 욕구,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통제하는 거, 스스로 선택하는 거, 현실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집단원의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재빨리 포착한 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맞부딪혀야 된다. 비합리적인 신념. 5번, 그것들이 근거가 희박한 비논리적인 생각들임을 밝혀주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공동상담자의 활용. 공동상담자를 활용한 집단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공동상담자 또는 뭐 협동상담자를 활용한다면 이제 그 집단 상담자가 1인이 아니라 2인이기 때문에 그 집단 상담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겠죠. 2번, 협동상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두 상담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안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죠? 요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요 상담자가 요렇게, 요 상담자가 요렇게. 그래서 반경을 50%로 활용할 수 있겠죠. 3번, 필요한 경우 두 상담자끼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집단원들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이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4번, 두 집단 상담자 사이에 경쟁 관계가 되는 경우에 집단을 방해할 수 있겠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이성보다는 동성이 더 효과적이다.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이 우리가 이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보다는 이성이,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어떤 그 순서들은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 이론, 행동수정이나 행동치료, 그죠? 정서적 행동치료의 어떤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행동주의 집단 상담,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목표 설정. 그리고 이런 그 목표는 이제 관찰 가능한 목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을 설정하는 거. 네,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의 목표가 욕을 하는 것을 이제 행동의 목표,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것을 이제 행동의 목표로 잡았다면 욕을 지금은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하는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입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동 수정. 개입이
되겠죠. 이제 행동 수정의 이제 그런 방법들은 뭐 강화, 소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일반화한다. 네, 이러한 이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화라는 것은 이제 그 행동 수정을 하게 될 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만 이제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 내용 보시면 이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기초선 설정, 그리고 행동 수정, 개입, 그죠?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디귿, 일반화, 리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앞에 38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39번부터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